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경기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평택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들의 수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2015년도 기준 경기도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수는 총 2,000여 곳. 이 중 평택시에 위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수는 총 654개소로 경기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업 공사장이 620개소로 기금속 제조가공업 12개소, 고철, 곡물 등의 하역업 9개소 등 총 654개소 사업장 중 95%에 육박합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 고덕신도시에 유치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개발 호재로 대규모 지구단지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일까? 평택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산먼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상시 사업장하고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제 민원 발생 평소에 많이 되는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단속해서 주위에 민원 안 생기게 하는 게 저희 목적. 그렇다면 평택시 지도 감독 인력은 어떨까? 평택시는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평택시청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지만 한 팀당 인원은 3명 안팎으로 654곳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발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도 감독할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죠. 이제 아무래도 개발이 많은 시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인원이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면 그래도 인원 늘리는 것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죠. 한편 경기도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대상은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10개 업종의 도내 사업장 2,000여 곳이며 도와 시군, 환경부가 합동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 내용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 세륜, 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이며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 제거시설 설치 여부 등입니다. 적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 명령,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 또는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비산먼지 제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 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채 감축 등 경기도시공사의 그간 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격려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업 등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언과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4년 전년도 대비 34% 감축된 부채 비율로 지난 1월 열린 제12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부채 감축 우수기관으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부채 중에서도 금융부채에 비해 비금융부채의 감소율이 적은 것에 대해 나득수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비금융부채가 4조 1,500억으로 총 부채의 7조 9천억의 53%에 해당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금융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는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이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비금융부채는 땅을 매각할 당시 중도금이나 계약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률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며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선수금에서 일어나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결국은 저희가 공사 진행을 빨리 해서 공정률을 높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건이 힘을 다해서 공정 올리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의원은 재정 여건상 비금융부채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며 부채를 빨리 상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부채 상환 시기를 좀 기간을 더 줄인다면은 우리 부채 비용, 이자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금융부채가 6,300억 정도 감소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비금융부채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두순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경기 남부권 위주로 편향되어 있으니 북부권을 위한 사업 계획은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선 6기 때 이제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경기도 균형 발전, 특히 이제 낙후된 북부 쪽의 발전에 지금 많이 이 역량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북부 발전 10개년 계획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데 같이 밟아준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북부 쪽에 거점은 하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금식 사장은 남부권의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 편이었고 그동안 부채 감축을 이유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균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북부 지역 개발에도 적극 이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현호 의원은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업무 보고를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 주거복지에 대한 그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그 주거복지 사업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마 사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금식 사장은 주거복지 사업에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데 사실상 부채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채 감축이라는 문제와 이 인력, 그 주거복지 사업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에서의 부채 감축 문제, 인력 오히려 감축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됐기 때문에 주거복지 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여튼 서민 임대주택 포함해서 연 6천호 정도 한 3조 정도 투입을 해서 한 3만 세대 정도를 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호 의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시 행정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라고 당부의 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행정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겨 주실 수 있도록 아주 사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본격적인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 장기적인 미래 전략 마련 등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이 이어졌던 한편 부채 감축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는 격려가 전반적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JBCN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이 결국 어머니와 무속인이 벌인 거짓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 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세무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올해 7월 이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고소 사건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 씨와 김 씨를 구속했다며 이 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김 씨의 소유로 변경된 정황을 파악해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시가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 건립되는 이번 평화의 소녀상은 화성시와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토론토시 한인회가 추진하며 제막식은 현지 시간으로 11월 18일 오후 2시에 최인석 화성시장, 박경자 건립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건립추진위는 토론토시는 3.1운동 당시 화성시 제암리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의 참상과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생활하던 도시여서 이번 소녀상 건립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안성시 안성 팜랜드에서는 탁 트인 초원에서 즐기는 원반 던지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원반을 던지고 받는 플라잉 디스크 대회는 11월 매주 일요일에 안성 팜랜드에서 진행되며 동시에 유명 드라마를 테마로 넓은 초원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원반을 이용한 경공의 시범 경기도 마련돼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안성 팜랜드 이일규 사장은 깊어가는 가을에 가족과 함께 활기찬 주말을 보내시도록 대회를 개최했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외투를 뚫고 들어오는 싸늘한 바람에 이제 슬슬 네이 챙겨 입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네이 종류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땀을 흡습하는 기능이 있는 가벼운 발열 네이가, 또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두툼한 기모 네이, 옷맵시가 걱정인 분들이라면 얇은 면 네이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내게 딱 맞는 네이로 다가오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희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